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0-나 두 번째 강의죠. 바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강의 내용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우리 교재 14페이지서부터 19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 설명은 선생님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념 이해부터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좀 정리해보죠. 자, 칠판 왼쪽을 좀 보실까요? 자, 먼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바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 즉 어떠한 길이를 갖다가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의 길이가 되겠는데요. 각각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임의의 두 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잡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x1이라고 좌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걸 A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B점을 갖다가 x2라는 좌표를 사용해서 수직선으로 표현하기로 합시다. 이때 내분점과 외분점, 그 다음에 중점을 각각 이 길이 안에서 해결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내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x1부터 x2까지의 길이를 바로 m 대 n으로 이렇게 쪼개내는 이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요 점의 좌표를 바로 우리가 x라고 뒀을 때 바로 요만큼의 길이, 실제 거리, 그 다음에 요만큼의 실제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m 대 n으로 분할이 되게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걸 길이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바로 요 길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요 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수직선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길이는 지금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요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것은 큰 좌표인 x에서 x1을 뺀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x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길이는요. 자, 여기서는 누가 크냐면 x보다 x2가 크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의 좌표에서 왼쪽의 좌표를 빼야 되니까 x2-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그랬습니까? m 대 n이 되게 하는 누구의 좌표 구하려는 거죠? 그렇죠. x의 좌표 구하려는 거죠. 자, 이 x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식의 이름은 비례식이에요.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외항끼리 먼저 곱한 것은 n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1이 되겠죠. 자, 이것이 누구랑 똑같냐면 m과 x2-x를 곱한 mx2-mx 요놈과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x라고 그랬죠. x. 그래서 x가 있는 놈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바로 m 플러스 그 다음에 nx가 되겠죠. 자, 대신 x가 없는 놈은 우변으로 버려줘야 되니까 mx2 그 다음에 플러스 nx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x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x라는 좌표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x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m 플러스 n분의가 되겠죠. m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mx2 플러스 nx1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내분하게 되는 m 대 n에 비해서 m과 n을 더한 거분에 그 다음에 m 앞에 있는 내분비죠. 앞에 있는 내분비와 x2 좌표, 뒤의 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n과 x1 좌표를 지그재그로 곱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바로 mx2니까 이렇게 곱한 놈하고요. 그 다음에 nx1이니까 이렇게 곱한 놈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싸리 그냥 어차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공식 하나만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점의 좌표라는 걸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는 역시 내분비인데요. 중점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m 대 n의 비가 바로 1대 1이 될 때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m과 n을 1대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즉 x-x1 대
x2-x가 몇 대 몇이 된다는 뜻이냐면 1대 1이 되게 하는 x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 1대 1이라는 얘기는 얘와 얘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x-x1과 그 다음에 x2-x가 같아지게 하는 x값입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좌변에 2x, 그 다음에 우변에는 x1과 x2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x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바로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1과 x2의 좌표, 바로 요 두 좌표의 합을 2로 나누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으냐면요. 두 점의 좌표의 평균입니다. 좌표의 평균이라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를 조금 쉽게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의 내분점과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를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분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외분점의 좌표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A 좌표를 x1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B 좌표를 갖다가 x2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외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A서부터 출발해서 B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직선이나 혹은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직선, 바로 외부에 있는 점에 의해서 외분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그 점을 바로 외분점의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외분점을 잡았을 때 m대n으로 외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바로 x1부터 요 점까지의 길이가 m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x2까지의 길이가 n이 될 때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선분 AB를 m대n으로 외분하게 되는 외분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이 한 가지 캐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m이 n보다 지금 크죠. m이 n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는 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m이 항상 n보다 클 수만 있는 건 아니겠죠. n이 n보다 클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m이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내분비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n보다 m이 클 때는 외분점이 수직선 두 선분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 m이 n보다도 작을 때는 바로 왼쪽에 위치하게 된답니다. 그죠? 예, 요거를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왜 더듬지? 미쳤나? 자, 봅시다. 자, 그래서 x1과 x2 사이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바로 m과 n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밝혀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m과 n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좌표를 바로 여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역시 m에 해당하는 길이 n에 해당하는 길이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m에 해당하는 길이를 한번 잡아봅시다. 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게 되면 x-x1이 되겠죠. 자, 요거 대 그 다음에 n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n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x-x2가 되겠죠. 자, 요 길이의 비가 바로 m 대 n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 역시 비례식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간단히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곱해볼까요? nx-nx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qual mx-mx2가 되겠죠. 자, 내가 구하려는 건 x니까 x를 모아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아니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넘겨버리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m-nx가 되겠고요. 자, 대신 요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m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붙어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nx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역시 외분비 x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x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분모로 흐를 테니까 m마 n분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우변에 있는 mx2 마이너스 nx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요게 내분점의 좌표고 이게 외분점의 좌표죠? 자, 어떤 차이만 있습니까? 그렇죠. 부호의 차이밖에 없죠. 부호의 차이밖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점은 평균이다라는 표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수직선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좌표 평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내분비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좌표 평면도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이렇게 Y축을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X축도 하나 그려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임의의 두 점을 잡아봅시다. 그런데 좌표 평면이라는 건 X좌표와 Y좌표 두 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이 A좌표에 해당하는 것을 x1, 그 다음에 y1이라고 표시를 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B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갖다가 x2, 그 다음에 y2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분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바로 이 사선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되겠죠.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자, 이 길이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 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무슨 말이냐, 임의의 점을 안쪽에서 잘랐는데 몇 대 몇으로 잘랐냐면 바로 m 대 n으로 잘랐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요 전에 좌표 평면에서 길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x와 y가 x축, y축에 의해서 바로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 수직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요것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파란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 파란 점의 좌표에서 y축에 평행하게 밑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요 점의 좌표가, 즉 x축 위에 있는 이 x점의 좌표가 x1 대 x2를 갖다가 역시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는 점의 좌표죠.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요 삼각형을 보면요.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m 대 n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냐하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m 대 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평행선의 성질이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역시 m 대 n의 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도 m 대 n의 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건 우리가 수직선에서 해버렸죠. x1과 x2 사이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m 플러스 n분의 그다음에 mx2 플러스 nx1이라고 그랬죠?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y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여기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바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m 대 n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평행선을 찌 그렸다고 그랬을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역시 몇 대 몇이 되냐면 m 대 n이 됩니다. 이렇게 m 대 n. 그렇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분점의 y좌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역시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을 잘라서 이렇게 가져오면 결국은 x1, x2가 y1, y2로 바뀐 그런 형태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y좌표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m 플러스 n분의 m x2 대신에 y2가 들어가겠죠. 플러스 n y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x좌표와 y좌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분점의 좌표는 단지 x라는 문자에다가 순서쌍의 좌표니까 y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저기에서 수직선에서 외웠던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자, 요놈 그 다음에 y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랬죠? m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my2 플러스 ny1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내분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요건 선생님이 그리지 않을게요. 자, 외분점의 좌표는 바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만이라고 그랬죠? m-n분의 m 그 다음에 x2-nx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m-n분의 my2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1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점의 좌표인데요. 자, 중점의 좌표는 선생님이 평균을 기억해 달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x1과 x2의 평균 더하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의 평균 y1 플러스 y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중점의 좌표가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파푸스의 정리라는 놈을 끝으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 참고에 나왔습니다. 그죠? 파푸스의 정리. 자, 이 내용은 약간 심한 내용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수학적인 어떤 정리가 나오게 되면 문제는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을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증명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우리 실제로 나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푸스의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임의의 삼각형이 있는데 자, 바로 삼각형 ABC가 있답니다.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임의의 한 꼭지점에서 바라보는 대변에 이렇게 중선을 그립니다. 중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성질. 이 만나는 중선을 갖다가 우리가 중점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M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바로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선분 AC의 제곱은 바로 누구랑 똑같냐면 2배의 선분 AM의 제곱 플러스 선분 BM의 제곱과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자, 이건 증명만 제대로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봅시다. 증명은 우리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함수,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길 중점으로 잡았으면 여길 원점으로 잡는 게 가장 증명하기 이제 편한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원점으로 하기 때문에 Y축을 여기서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Y축을 그려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점의 좌표를 잡아보면요. 일단 이게 C점의 좌표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양수 C라고 하죠. 그죠? C, 0으로 잡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X축 위의 점인데 반대편으로 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잡을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C, 0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중점 M의 좌표는 0,0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잡아야 될 점의 좌표는 A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A점의 좌표는 A, B라고 두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 성질이 성립하게 되는지는 시키는 대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서 이것이 항등식이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을 선생님이 한번 쭉 구해볼게요. 선분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냐? 선분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그죠?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고요. Y차의 제곱, B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분 AB의 제곱이죠. 선생님 루트 어디 갔어요? 제곱했기 때문에 루트는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선분 AC의 제곱을 한번 잡아보죠. 선분 AC의 제곱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A-C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Y의 차 B의 제곱이 이렇게 붙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AM의 제곱을 잡아보죠. 선분 AM의 제곱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분 BM의 제곱을 잡아보죠. 자, 선분 BM의 제곱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그냥 C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C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면 요것과 요것을 더한 것이 되겠죠.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놈이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요놈과 요놈을 더한 것의 2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2배의 괄호 안에는 요놈과 요놈을 더한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C제곱. 자, 이렇게 각각의 제곱수들이 한 번씩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서 항등식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좌변을 정리하면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C,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C에,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지워지는 게 보이죠? 그죠? 누가 지워지냐면 2AC와 마이너스 2AC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결국은 남는 건 A제곱 2개, B제곱 2개, 그 다음에 C제곱도 역시 2개가 남게 되죠. 자, 여기 뭘 안 썼네요, 선생님이. 그죠? 여기서 C제곱 빠졌죠? 예, C제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A제곱 2개, 그 다음에 B제곱 2개, C제곱 2개가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 놈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아, 이것은 항등식이구나, 라는 성질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결국은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성립하는 정리가 돼서 바로 파푸스의 정리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게 중점으로 보였을 때 먼저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외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 이런 것들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죠?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을 구웠을 때 서로 다른 것을 뭐 하게 돼 있습니까? 2등분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입니다. 자, 마름모라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일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두 대각선에 관한 내용인데 그 두 대각선은 언제나 직교한다라는 성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요거 칠판 지우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면서 그동안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숙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수직선의 분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P와 외분하는 점 Q, 그 다음에 중점 M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래프라는 건 수직선을 의미하겠죠. A라는 점의 좌표가 2랍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3이라고 그랬죠. 수직선에 표시할 때는 2, 3을 요렇게 왼쪽에 2, 오른쪽에 -3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죠? 일반적인 형태를 써줘야 돼요. 물론 써줘도 상관은 없는데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함수하는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시 방법에 의해서 여기에 -3, 오른쪽에는 2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A 좌표고 그 다음에 요 점이 B 좌표입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랬을 때 선분 A, B를 그랬기 때문에 A에서 B방향으로 내분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서 B방향으로 내분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을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은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진 거리가 얼마냐면 -3부터 2까지의 차가 5죠. 5를 갖다가 두 조각과 세 조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푸니까 너무 쉽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으려면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칸의 간격이 지금 5칸이잖아요. 그죠? 실제 거리가 5란 얘기인데요. 바로 여기에 내분비의 합이 바로 이 거리의 배수만큼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정수로 딱딱 떨어지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우란 뜻인데 일단은 이걸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는요. 2대3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2대3이니까 2대3이라는 건 작은 것 대 큰 거죠. 그러니까 큰 것 대 작은 것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작은 것 대 큰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 요게 2대3이 되게 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란 뜻이죠. 요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게 5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를 2x라고 하면 요 길이는 3x거든요. 이렇게. 5 플러스 2x에 해당하는 게 3x가 되는 거죠. 그죠? 5 플러스 2x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길이 3x가 된다더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요것을 그대로 구해보면 5 플러스 2x가 3x가 되는 거니까 x는 5란 뜻이거든요. x는 5. 그러면 바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게 5, 2, 10이라는 길이가 되겠죠. 즉 2라는 점으로부터 바로 오른쪽으로 10만큼 가라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외분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얘네 둘의 뭐를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평균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1, 그죠? 요 놈을 2로 나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써서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분점의 좌표는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내분점의 좌표는 바로 m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mx2 그 다음에 플러스 nx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요거에 입각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m 대 n이 2 대 3이라고 그랬으니까 5분의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x2입니다. 2 곱하기 x2에 해당하는 게 요 놈이죠.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x1이라고 그랬습니다. nx1 이렇게 되니까 3이 6이 되겠죠.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자가 0이기 때문에 분모에 관계없이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외분점의 좌표 한번 보도록 하죠. 외분점의 좌표는요. m-n분의 mx2 그 다음에 -nx1이 되겠죠. 자, 요걸 간단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n 하게 되면 2마 3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1분의가 되겠고요. mx2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6이었고 그 다음에 nx1이 6인데 빼달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는 부호를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인데 부호 바꿔버리면 플러스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중점의 좌표입니다. 중점의 좌표는 역시 평균이라고 그랬죠. 2분의 그 다음에 x1 플러스 x2라고 그랬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2분의 x1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2의 좌표가 2죠. 자, 요걸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평면에서의 분점입니다. 자, 선분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3대4로 내분하는 점 P, 그 다음에 3대4로 외분하는 점 Q와 중점 M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좌표 평면상이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를 순서쌍의 형태로 각각 써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X좌표부터 쓸 줄 알아야 되겠죠? 내분점 P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내분점 P는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일단 3대4라고 했기 때문에 A, B를 3대4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분점은 3 더하기 4분의, 그죠? 3 더하기 4분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mx2입니다. x2에 해당하는 게 요 놈이죠? 그러면 둘이 곱한 거니까 3, 5,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x1이죠? 요 놈과 요 놈을 곱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도 구해줘야 되겠죠? 역시 3 플러스 4분의가 되겠고요. mx2, my2죠? my2 마이너스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4, 4 플러스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된 결과가 이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좌표가 7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7분의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게 내분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외분점의 좌표는요. 거꾸로 빼는 거죠. 그죠? 3마 4분의 역시 3마 4분의.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좌표부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Y좌표 정리합시다. X좌표는 MX2 똑같죠. 15고요. 요 놈의 연결부호만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2로 바뀌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6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분자를 정리하고 부호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여기 27이죠. 27에 부호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2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현재 마이너스 22예요. 그죠? 그럼 부호 바꿔버리면 플러스 22가 되겠죠. 바로 이게 외분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점 M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죠. 자, 중점 M의 좌표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중점 M은요,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그 다음에 x1, x2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과 5를 더한 것이 되겠고요. y좌표는 역시 2분의 4와 마이너스 1을 더한 것이 되겠죠. 이게 중점 M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중점 M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플러스 3이거든요. 그렇죠? 플러스 3? 아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5면 플러스 2죠. 그러니까 2분의 2니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4마이면 역시 2입니다. 그죠? 그래서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바로 요 놈이 중점 M의 좌표가 되겠죠. 그죠? 자, 8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자. 자, 졸리신 분들은 그 침 발라갖고 그 코 바로 밑에다 붙이십시오. 그러면 냄새 나서 못 잡니다. 자, 봅시다. 자, 9번 문제 보죠. 자, 무게중심에 관한 내용인데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각각 x1, y1, x2, y2, x3, y3일 때 무게중심 G의 좌표가 바로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3분의 y1, y2, y3의 합임을 증명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삼각형을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고요. 자, 이 삼각형의 좌표를 각각 A, B, C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좌표를 갖다가 x1, y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B좌표를 x2, y2라고 잡고요. 마지막으로 C점의 좌표를 x3 플러스 y3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무게중심 G의 좌표라는 것은 뭐냐면 삼각형의 오심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무게중심 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떤 게 기억납니까?
자, 일단은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 그죠? 세 중선의 교점.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 두 가지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부터 내린 중선은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성질과 또 하나는 세 중선에 의해서 나뉘게 된 6개의 부분의 넓이는 언제나 같다라는 성질. 이건 꼭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 성질을 이해하면서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죠. 자, 이 꼭지점에서 여기에 중선에 선을 내리겠죠.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겠고요. 자, 다음은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여기서 중선을 역시 이렇게 내려서 같아지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무게중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레이비티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 점의 좌표인데요.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란 뜻이죠. 2대 1로 내분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A점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바로 B와 C의 중점의 좌표인 요 좌표만 찾아낸다면 바로 여기와 요 점을 갖다가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이라는 좌표는 선분 BC의 무슨 점이 됩니까? 그렇죠. 중점이 되죠. 그래서 선분 BC의 평균을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X2 플러스 X3죠.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됩니다.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중점 M의 좌표입니다. 그러면 A서부터 M까지의 거리를 선생님이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보면요. 요런 길이를 갖게 되죠. 자, 여기가 A 좌표고요. 여기가 M 좌표예요. 그러면 A는 어떻게 생겼냐면 현재 X1, Y1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 좌표는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죠. 자, 이런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느냐? 바로 2대 1로 내분하게 되는 점, 요놈의 좌표를 바로 우리는 무게중심 G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G점을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바로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2대 1로 내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 대 N으로 내분했으니까 일단 3분의가 되겠고요. 2 플러스 1분의 3분의,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X2 이렇게 되죠. 요놈과 요놈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X2 플러스 X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X1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 곱하기 X1이니까 여기는 X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요게 바로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정리해보면 M 플러스 N분의니까 역시 3분의가 되겠고요. M, Y2가 됩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Y1 하니까 1 곱하기 Y1인 Y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헤어진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2하고 2가 사라지고요. 2하고 2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3분의 X1, X2, X3가 한 번씩 있죠? 그래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되겠고요. 자,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역시 똑같죠?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문자만 다른 형태가 돼서 Y1, Y2, Y3에 합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보죠. 자,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무게중심을 이해를 했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뭔가 캐치를 한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중점의 좌표 있죠? 중점의 좌표 하면은 좌표 평면상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분의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2분의 y1 플러스 y2라고 그랬죠. 이게 중점의 좌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봤지만 무게 중심의 좌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무게중심의 좌표나 중점의 좌표는 단지
2개의 점과 3개의 점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은 뭐를 기억하면 문제를 좀 쉽게 다룰 수가 있냐면요. 바로 평균이라는 평균값을 이용하면 문제를 좀 쉽게 다룰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5,5라고 합니다. 그때 꼭지점 C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죠? 그러면 C점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이 C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주는 게 가장 좋으냐면요. 1과 6과 A라는 점의 평균이 5란 뜻이에요. 그죠? 그럼 별량 3개의 평균이 5란 얘기는 요 3개를 합치면 얼마란 뜻이죠? 그렇죠. 15란 뜻입니다. 15란 뜻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7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A의 값은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값 한번 구해볼까요? 역시 5,5라고 그랬기 때문에 Y좌표의 평균 역시 합이 15인 별량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6 가졌어요. 그러면 15에서 6 빼버리면 되니까 B는 9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버리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여주세요. 자, 평행사변형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각형의 성질상 볼 때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이제 주된 사각형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푼 내용들이 아마 우리 그 교재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일단 삼각형 ABC점의 좌표가 나왔거든요. 평행사변형을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요. 자, 요 점을 A, 그 다음에 요 점을 B, 요 점을 C, 요 점을 D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A점의 좌표가 0,6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6,-2,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7,5이고요. 자, 바로 구하라는 것이 이 D라는 좌표죠. D라는 좌표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일단 평행사변형의 원리상 볼 때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걸 A, B라고 잡게 되면요. 미지수를 2개 쓰면 식이 2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A, B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요. 하지만 너무 괴롭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는데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바로 요 변과 요 변이 서로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평행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걸 좌표축 선상에 이동을 시켜놓으면 이 점에서 이 점 이동한 거하고 이 점에서 이 점 이동한 거하고 똑같은 위치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선분을 여기에다 이렇게 포개해 놓으면 결국은 포개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가 변화한 양이 이쪽에서 x가 변화한 양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현하면 아주 쉽겠습니다. 자, x를 보니까 6에서 0으로 갔어요. 무려 6이 작아졌죠. 그죠? 그럼 여기도 6이 작아져야 돼요. 마이너스 6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Y좌표인데요. Y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6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무려 몇이 커졌냐면 8이 커졌죠. 8이. 그죠? 그래서 Y좌표도 역시 플러스 8이 커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Y좌표는 1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우리가 좀 수학적인 스킬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죠. 자, 마지막 12번 필수 예제입니다. 바로 이번에 나온 사각형은 마름모가 되겠죠? 자, 마름모 A, B, C, D라는 점의 좌표가 있을 때 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 B, C, D가 마름모일 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름모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마름모 그리면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죠. 그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래서 요 변과 요 변이 같고요. 요 변과 요 변도 같아요. 결국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사각형이 되겠고요. 각각의 점의 좌표가 현재 A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A, 1이고요. 자, 다음 B점의 좌표는 B점의 좌표는 B,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7,3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D점의 좌표는 3,5라고 했죠.
자, 우리가 마름모를 볼 때 일단 학생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아, 내변의 길이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변과 요변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잡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흘러다니는 미지수의 개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흘러다니는 미지수는 A와 B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식도 두 개 이상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마름모 역시 평행사변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과 똑같은 성질을 갖게 되죠. 즉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 혹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간 것은 바로 D라는 점에서 C라는 점으로 갔을 때랑 똑같이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 3에서 7로 X가 같기 때문에 4만큼이 커졌죠. 그러니까 X도 역시 4만큼 커져야 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A에다가 4를 더하면 B라는 것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식을 잡아야 되겠는데 또 하나의 식을 잡자니 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잡자니 A, B가 섞이게 되죠. 이건 좀 불편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이걸 잡자니 이것도 B와 A가 같이 돌아다녀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죠.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게 편합니까?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또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자 A 하나밖에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D의 길이에 해당하는데요. A-3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의 차가 현재 4니까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놈하고 누가 똑같으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X차가 4입니다. 그러면 4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차가 5와 3이니까 2죠. 플러스 2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를 4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여기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다시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사라집니까? 바로 4의 제곱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A-3의 제곱이 4라는 뜻이 되니까 A-3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족하는 A의 값이 두 개 나오게 되죠. 하나는 5가 나오고요. 하나는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또는 A는 5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것에 따른 이제 B 값을 정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A가 1일 때는 B는 얼마니? A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B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5일 때는 얼마니? 5 집어넣으면 B는 9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B는 9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쌍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 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과 확인 체크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보죠. 자, 확인 체크 문제 보여주세요. 자, 확인 체크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서부터 하나하나 좀 속도를 빨리 해서 풀어볼게요.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의 2대1의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중점 M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일단 내분점 P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내분점 P는 2대1이니까 얼마죠? 3분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4, 8이 되죠. 그 다음에 1, 마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X좌표, 수직선이니까 그냥 이놈이 끝이죠. 그래서 P점의 좌표는 얼마냐? P점의 좌표는 바로 3분의 6이란 사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P점의 좌표가 되겠고요. 자, 외분점의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외분점의 좌표는 2-1이 되겠죠? 그래서 1분의입니다. 쓸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mx2 이렇게 되니까 8. 그 다음에 nx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빼라 이런 뜻이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q점의 좌표는 바로 1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m의 좌표죠. 중점 m의 좌표는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분의 x1 x2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거든요. 자,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점 m의 좌표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확인 체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죠. 자, 두 점 A, B가 있다. 좌표평면상의 점이 되겠죠. 선분 A, B의 1대2 내분점, 1대2 외분점과 중점 M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내분점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내분점 P는 어떻게 되느냐. 1대2 더하는 거니까 3분의가 되겠고요. 1x2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nx1 그랬으니까 2, 3은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역시 3분의 Y좌표는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 4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3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바로 P점의 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Q점의 좌표입니다. Q점의 좌표는 연결 부호만 바뀐다고 그랬죠. 물론 분모도 바뀌어야죠.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분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 역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간단히 한 값입니다. 마이너스 1, 분모의 마이너스 1은 분자의 부호를 바꿀 준비만 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계산되어진 결과는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부호 바꿔버리면 플러스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요, 마이너스 13이죠. 그러면 플러스 13이 되니까 바로 외분점의 좌표는 15,1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점 M의 좌표인데요. 중점 M의 좌표는 바로 평균을 찾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가 되겠고요. 3과 마이너스 9를 더한 겁니다. 3마 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는 4마 5가 되는 거죠. 4마 5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걸 정리한 게 중점 M의 좌표가 되겠죠. 자, 먼저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3마 9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4 빼기 5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중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A에서 X좌표, Y좌표가 전부 3배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분점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더하면 3배수거든요. 그래서 3배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분점만 구할 때 좀 편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몇 칸이냐면 12칸이거든요. 12칸. 12칸을 1대2로 나누면 결국은 3조각으로 나누니까 한 칸에 한 조각이 4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4고 요게 8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4칸 간 거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4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8칸.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4칸에 가게 되면 음수 쪽으로, 여기서부터 음수로 가는 거니까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1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3배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떨어진 칸이 9칸이죠. 9칸을 갖다가 1대2로 나눈 거거든요. 9칸을? 그러면 여기가 3칸, 6칸 이런 차이란 얘기니까 4에서 마이너스 5 또 음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4에서 3만큼이 작아진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보죠. 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1이 되도록 A, B의 값을 정하여라. 자, 이건 이제 감 잡으셨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 점의 평균이 1이 된다는 얘기는 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합이 3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역시 이놈의 합도 얼마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되죠. 결국 무슨 말이냐? A하고 4하고 0을 더한 A 플러스 4는 3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B하고 2하고 5를 더한 B 플러스 7은 역시 3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값을 각각 정하게 되면요. A의 값은 4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B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ABCD의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해라. 평행사변형은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요. 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2,1.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를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여기가 0,3. 자,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게 D점이거든요. 바로 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여기서 B에서 A까지 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이동하는 평행이동의 방법이 똑같다라 그랬죠. 포개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D점의 좌표를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X좌표는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무려 3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도 3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3 해주게 되면 0마3은 마3이니까 여기가 마3이 되겠고요. 자, Y좌표는 1부터 0까지 1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3에서 1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1이 줄어들면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마지막 점, D점의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여주세요. 자, 10번 보죠.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ABC가 정삼각형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삼각형이 나왔냐면 바로 정삼각형이 나왔죠.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바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죠? 자,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봅시다. 바로 A점의 좌표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1,1이며 C점의 좌표가 A, B랍니다. 자, 이 정삼각형일 때 A 플러스 B, X좌표, Y좌표의 합이 되겠네요. 단 A는 0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자, 정리를 해보죠.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와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와 그 다음에 선분 CA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이놈을 제곱해도 역시 같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X차가 2고요. Y차도 2입니다. 그죠? 2의 제곱 4고요. 2의 제곱 4입니다. 자, 이놈이 누구랑 같냐면 선분 BC의 길이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선분 BC의 길이라는 것은 A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A의 길이와도 같아져야 되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하고도 같아져야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A는 B는 C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잡아서 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도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잡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죠? A, B에 관한 두 개의 식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이 두 식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남죠.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1, 2죠. 여기 8이 있거든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오른쪽을 정리하면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2A가 나오고요. 2A.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B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1, 1 더하니까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오른쪽에선 마이너스 2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B가 나오고 그 다음에 1, 1 더하니까 2가 나오는 거죠, 또.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2하고 2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요. 2A 넘어가고 마이너스 2B 넘어오면 4A는 4B예요. 즉 A와 B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A와 B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차식이 남게 되기 때문에 A건 B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를 B로 바꿔버리면요. 이게 2A 제곱이 되죠. 2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마이너스 6만 남아요. 이렇게. 는 0이 됩니다. 이 말은 A제곱은 3이란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버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A는 얼마라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루트 3이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A는 양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루트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실제로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좌표니까 나올 수 있지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A점이 루트 3이면 A와 B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점의 좌표는 루트 3, 루트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둘의 합은요. A 플러스 B는 바로 2 루트 3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선생님이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뭐냐면요. 이쪽을 잠깐 볼까요? 자, 좌표평면 상에서 이제 저 점을 잡아보면요. 저 점을 잡아보면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현재 A점의 좌표가 1,-1이에요. 1,-1. 여기가 A점의 좌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거든요. 마이너스 1,1인 점의 좌표. 1. 이렇게 되겠죠? 요 점의 좌표가 B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런데 이 두 점을 우리 한번 이어보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면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뜻인데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은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두 개 생깁니다. 두 개. 이쪽에 어딘가에 하나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딘가에 또 하나가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자, 결론은 이 A의 값이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려지는 X좌표가 오른쪽에 그려지는 점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정삼각형이 생긴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걸 찾으랍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이루어지는 각도 얘가 45도짜리예요. 그러면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하게 돼 있죠. 자,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점의 좌표가 현재 1,-1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2가 되죠,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루트 2.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직각이잖아요. 그죠? 직각이 되니까 결국은 얘 기울기가 -1이면 얘 기울기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원점을 지났으니까 이 직선 자체가 y는 x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루트인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하면 우리 학생들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피타고라스의 b가 떠오르죠. 그죠? 1대 루트 3대 2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1대 루트 3대 2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죠? 1대 루트 3대 2.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란 뜻입니까? 1대 루트 3. 그랬으니까 여기에 루트 3배죠. 이게 루트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선이 안 그려지네. 미쳤나? 자,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 자체가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피타고라스 성형이면 이게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루트 2배 된 거거든요. 루트 2배.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루트 3이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3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루트 3, 루트 3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을 활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해하셨길 부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내분점과 외분점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해봤고요. 오늘 문제 역시 풀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복습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바로 다음 내용, 연습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